네, 이 방송을 통한 과학 대중화를 목표로 설립된 YTN 사이언스. 지난 7년 동안 이 YTN 사이언스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을까요?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 시간에는 이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사이언스 시청자 행태 조사를 진행하신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신미선 교수님, 그리고 사이언스 TV에 큰 애착을 갖고 여러 조언을 해주시고 있는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문송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인 YTN 사이언스가 개국한 지 햇수로 이제 8년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YTN 사이언스의 시청자 분석을 꾸준히 해오시면서 시청자 특성들도 잘 이제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신 교수님이 보셨을 때 시청자들에게 YTN 사이언스는 어떤 이미지를 가진 채널인가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학 전문 채널로서의 이미지가 이제는 확고히 자리 잡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많은 시청자가 보진 않지만 그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네. 그 YTN 사이언스를 보는 시청자들은 채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여러 번 조사를 통해서 5점 만점에 4점 이상을 받았는데요. 네. 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한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0점 이상이면 B 플러스 굉장히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보통 네. 5점 만점을 하면 예. 평균 한 3.5점 이상이 높다고 하는데 4점 이상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YTN 사이언스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체 제작 프로그램도 있고 예. 구매해서 보내드리는 예. 프로그램들도 있고 또 외주 제작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가운데 이 시청자들의 선호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제작 원별 시청자의 선호도가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따로 제작 원별 선호도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뭐 프로그램 선호도를 많이 시청한 프로그램이 선호도가 높다라고 가정할 때 보면은 그 2013년에는 국내에서 구매한 프로그램의 그 시청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네, 지금 예, 그다음에는 그래픽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 그다음에는 이제 해외 구매 프로그램, 외주 제작 프로그램, 자체 제작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가 일관된 건 아니고요. 2012년에는 또 그 2013년에 두 번째로 시청률이 높았던 해외 구매 프로그램의 시청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작 원별 그 시청 비율이 달라지고 있는데 네. 아마 그 YTN 사이언스에서 어떤 제작원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좀 프로그램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제작원을 보진 않고 프로그램만 보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예, 특별한 선호도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 해에 좋은 프로그램을 구매해 오면은 뭐 시청률도 높아지고 선호도도 높아지는 이제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콘텐츠가 그쵸. 가장 중요하다 이런 예.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과학자가 바라보는 YTN 사이언스도 궁금한데요. 문 교수님은 YTN 사이언스를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그동안 시청을 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제2의 개국을 축하드리고 네. 이 개국을 기념하는 날에 의견을 드리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YTN 사이언스는 제가 그동안 받아온 느낌으로는 한 단계 더 파고드는 방송이다. 그래서 일반 방송이 못하는 것을 한 단계 더 짚어보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같은 걸 볼 때도 또 말레이시아 항공 사태를 볼 때도 네. 저는 이제 이런 걸 느낍니다. 우리가 생활 속의 과학이 많이 뭐 스마트폰이나 뭐 심지어 무인 자동차 얘기가 나오고 해서 파고들었다고 합니다만은 네. 아직도 21세기 이 시대에 선박도 아날로그로 운영되고 항공기도 아날로그로 운영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 과학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이거지.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를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월호 참사라든가 말레이시아 항공사고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를 짚어줄 수 있는 방송은 제가 볼 때 있다고 그러면 YTN 사이언스밖에 없지 않느냐. 예. 우리가 일반 방송에서 못하는 그런 부분을 네. 짚어줄 수 있는 방송의 위상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방송으로서 YTN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얘기만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저희들에게 무거운 짐도 하나 얹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과학자로 입장에서 보시기에 저희 YTN 사이언스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 고발성 이런 시사 집기 프로그램이 저는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과학이 중요하고 과학의 원리를 파고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방송이기 때문에 대중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는 생활을 보게 되면 순전히 하드웨어 중심으로 살아오고 있다. 네. 소프트웨어 사고 방식을 갖지를 못하고 그러면 왜 우리나라 정부나 이 공무원들이나 심지어 이 과학의 세계까지도 하드웨어 중심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가?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뭐 산업 강국이라고 하지만 이 반도체 통신 하드웨어에서 물론 상당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못 벗어나고요.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형편없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단 말이죠. 기업이나 정부나 예. 대학이나. 그럼 왜 그게 어디서 도대체 그게 유발되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이 하나의 사건을 보면은 이 하트블리드 바이러스 이 세계 초유의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네. 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데 비밀번호 바꾸라 이거지. 그러면 아니 도대체 비밀번호 바꾸라는 얘기만 하지 어떻게 바꾸는지 예.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이 여러 사람을 접촉해봐도 비밀번호 바꾸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네. 그런 걸 짚어줄 수 있는 방송은 YTN 사이언스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 뉴스 보도, 사건 위주의 보도보다 한 단계 더 짚고 내려가가지고 뉴스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눈을 깨우치는 정부나 일반인들을 깨우치게 하려면 우리가 고발 정신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제가 볼 때는 논리로 보는, 과학으로 보는, 과학자의 눈으로 본 시사 집기. 예.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사이언스가 나갈 방향이지. 네. 과학 프로그램을 물리학 생물을 대중이 이해할 수 있게 전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활 속에 제대로 파고 들어가는. 네. 그래서 이 논리로 푸는 시사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 사이언스가 거기서는 제일 앞장서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심 교수님, YTN 사이언스가 시청자들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채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시다고 보나요? 예, 우선 시청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과학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욕구는 상대로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르에 대한 선호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저희도 조사 때 매번 물어봅니다. 선호한 장르가 뭐냐고. 그러면은 좀 매년 좀 바뀌는데요. 가령 2013년에는 이제 건강과학과 의학 장르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2위에는 이제 2013년에는 생활과학 이쪽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 네. 2012년에는 자연과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요. 또 나로가 발사되었기 때문에 또 우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과학 콘텐츠에 대한 수용자의 선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반영을 해야지만 시청자의 사랑받는 그런 채널로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무엇보다 과학 전문 채널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내는 그런 안목이 중요하고 이렇게 접근할 때만이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아마 네. 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분께서 이제 우리 심 교수님은 아무래도 시청자의 입장에서 YTN 사이언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제언을 해주셨고요. 우리 문 교수님은 과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셨는데요. 이제 끝으로 두 분께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사이언스가 좀 더 우리 시청자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좀 마무리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YTN 사이언스는 다른 방송에 비해서 시청자들이 딱 볼 때 네. 탐구심을 유발하는 그런 데부터 시작부터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저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나? 저렇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네. 대안은 뭔가? 대안은 뭔가? 이 제1에 대안은 뭐고 제2에 대안은 뭐고? 그래서 그런 탐구심을 끊임없이 유발시키는 주체로서의 네. 방송이 되어야 되고 지금 이 상암동 시대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월드컵 4강에 진출한 상암동 이 자리입니다. 네. YTN이 앞으로 세계적 방송사가 되려면은 저는 감히 YTN 인터내셔널로 거듭나가지고 이 YTN이 세계 속의 방송으로 웅비하는 이런 계기가
이번에 자리 잡아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탐구심을 유발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심 교수님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 과학 채널, 뭐 과학 이러면 우리가 디스커버리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떠올리는데요. 이제 8년 이상 됐으니까 네.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과학 채널 하면 한국의 YTN 사이언스 이 채널을 기억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마 그러려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YTN 사이언스의 과학 콘텐츠가 굉장히 사랑받을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께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온 이 이야기들이 양분이 되어서 이 YTN 사이언스가 새로운 등지에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주로 오늘 이야기를 YTN 그 제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YTN 사이언스 투데이는 이제 뉴스 중심의 또 프로그램을 방송해드리고 있는데, 과학 뉴스는 그러면 어떻게 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잠깐 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예. 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왜 도대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가? 예. 우리가 지금 이런 게 있거든요. 오늘날 이제 정보화, 전산화 해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씁니다. 근데 네. 정부가 지금 쓰는 예산의 많은 부분이 과거 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심지어 조선시대 것까지 기록물을 전산화하는데 네. 그걸 해놓으면 과연 누가 보냐 이거예요. 아. 보는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은 안 보는데 네. 거기에 몇 천억 몇 조 원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서 이 세월호를 디지털화한다든가 항공기를 블랙박스 디지털화하는 작업 같은 거는 사실 단돈 뭐 몇십억 몇백억이면 되는 건데 네네. 그런 걸 파헤칠 수 있는 방송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 거를 세월호에 대한 뉴스를 네. 하더라도 그런 걸 짚으셔야지. 예. 일반적으로 YTN 채널이 하는 알겠습니다. 뉴스나 이런 다른 일반 뭐 종편이 하는 뉴스하고 네.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면 예. 저는 YTN 사이언스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시각으로 접근이 필요한 사회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예, 다뤄라. 그렇고 그다음에 이 방송에도 특강이 있어야 돼요. 네. 시청자들의 이 뉴스로만 하고 가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네. 깊이를 못하니까 특강을 해서 그걸 알게끔 아는 단계까지 내려가게 해야죠. 예. 자, 심 교수님도 예. 뉴스에 대해서 한마디. 저도 요즘에 사건 사고가 그 일상적인 것보다는 어떤 과학이라든지 뉴미디어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많고요. 또 뭐 스마트폰에서의 뭐 도청 이런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좀 깊이 있게 좀 심층적으로 다루는 게 그 과학 전문 채널 뉴스가 가져야 될 특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YTN 사이언스 상암동 이전 개막을 맞아서 이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신미선 교수님, 그리고 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문송천 교수님 두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